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2022년 우리 교육부 학부모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야,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고, 약 1시간 30분 정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가는 그 소명, 하나님의 꿈을 함께 쫓아가는 그런 소명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귀한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행사는 우리 교육부와 함께 또 기도하는 엄마들, MIP라고 하죠. Mom in Prayer, Mothers in Prayer.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주관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 MIP 이 회장님이신 우리 김주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부모로 저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여 함께 세미나를 들을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모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가 돕길 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같이 바라보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과 주최 측에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강의를 하시는 신혜인 소장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부모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사 대치동 학원가에서 잔뼈가 굵으셨고 특별히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페르마 수학을 창시하셨고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이른바 대학 진학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와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특별히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바울처럼 우리 신혜인 소장님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진로 로드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혜인 선생님 이제 모실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슬라이드 장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신 소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그 제목에 나온 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저도 그냥 같이 걸어가는 성도의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들, 제가 컨설팅 하면서 꼭 하나님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너를 사랑하시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눈빛이 풀리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아이들의 입시나 그다음에 진로, 그다음에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세상적인 얘기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선한목자교회 또 온누리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크리스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걸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고 또 그러니까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할 건데요. 파워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거 뭐 제목인데, 자,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고, 어머니들 이제 입시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시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도 어차피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세상에서는 미래 유망이라고 하고, 네, 우리는 그 소명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생각을 같이 해야만 되겠죠. 네,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할 때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란, 진로란, 세상에서 생각하는 진로와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의 차이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된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너무 부담을 갖고 교회에 와서 조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냥 찬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거의 아이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찬양도 몇몇 아이들만 하지 나머지 아이들은 사실 찬양을 잘 하지 않아요. 마치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학생부 예배가 너무 침울하다고 할까? 그 아이들하고 끝나고 나서 저는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밥을 사줬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그냥 선생님의 정을 느껴서 가는 수준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뭐 반별 모임 해봐야 한 10분, 15분, 길면 30분.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여기 왜 와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우기까지 너무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고민합니다. 하나님하고 완전 별개예요. 그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사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진로가 무엇을 하든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게 네가 그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면 진로가 보인다. 근데 그 진로가 어떻게 찾냐? 구체적으로 애들이 물어봅니다. 이건 어른이 하는 말이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신앙이 좋다 그러면 예전에는 제 친구도 그랬고 신학을 많이 했어요. 진짜. 신학을 많이 했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세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네가 그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잘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너무나도 아이들이 이제 한쪽을 치우치고 이러는 걸 너무 많이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진로가 뭘까요? 라고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진로고요. 적성은 뭘까요? 그러면 저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분들, 대치동에 그 강연할 때도 성향별 학습법이라는 걸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 성향별 학습법을 듣고 가끔 어떤 분이 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기분이 좋죠. 왜 뭐냐면 아이들한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살펴주셔야 돼요. 그거를 잘 살피지 않고 세상 엄마들하고 똑같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의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안타까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컨설팅 하러 오신 분 중에 제가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믿는다 그러는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세상 분들. 그래서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그럼 기도하시면 되지. 염려하지 마시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의 적성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거에서 아파하는구나. 그걸 잘 알면 아이들을 훈계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할 때 학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을 갈 때도 입시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수능을 봐서 가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도 얘가 자사고 가는 게 맞을지, 얘가 기숙학교에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얘는 그냥 동네에서 내가 끼고 있어야 될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를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조금은 자유로운 학교를 가는 게 맞을지 그걸 잘 아이한테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신앙이 굉장히 높으신 학부모들 중에 아이를 자퇴를 시키고 기독교 학교를 보내시고
근데 그게 이제 아이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걸 결정하시거나 그리고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의 아픔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다 어른 기준으로 모든 걸 정하니까 아이들이 슬픈 거예요. 제가 일반 어머니들한테도 어떤 입시를 공부하건 정보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아이를 얼만큼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가. 교육의 처음도 끝도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근데 사랑 없는 인내는요. 그냥 고통을 참는 거라 오래 못 가고요. 언젠가 폭발하죠. 그리고 사랑만 하는 거 그냥 뭘 해도 옆에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제가 볼 땐 그것도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적성, 달란트를 잘 발견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업을 정하는 거는 내가 뭘 꿈꾸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직업을 얘기합니다. 의사입니다. 전 과학자예요. 전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거는 꿈이 아니라고 제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른이 되면 잘 안 찾아져요. 이제 책임감도 많아지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부터 내가 꿈이 뭔지 찾아가야 돼. 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좋아. 난 사람들이 공평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힘없고 좀 가진 거 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로스쿨 갈 수도 있지만 경찰대를 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종의 직업은 바뀌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이 가진 달란트에 맞춰서 뭐 공부를 학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면 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은 바뀌지 않고 직업만 바뀌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치관이 뚜렷한 아이가 이 꿈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가치관은 우리에게 가치관은 이미 정해진 가치관이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시선으로밖에는 가치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고 주님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저는 중고등부 교회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른 예배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흉내내는 예배가 아니라 제가 뭐? 마이크를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마이크를 일괄소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지선 씨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선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늘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만든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학생부 기록할 때도 아이들 진로 없을 때도 뭔가 탐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무슨 책을 독서를 뭘 읽을까요? 내가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권해주는 거는 환경 다큐멘터리와 환경에 관한 책입니다. 뭐 침묵의 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큐도 굉장히 많이 좋은 것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을 보고 자연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거기서의 문제점을 찾아야 돼.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유의 학습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매연을 줄이기 위해 백금을 촉매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백금을 캐기 위해 남미는 거의 망가졌어요. 광산에서 백금을 채굴하면서. 그러면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유럽에서는 환경이 개선됐지만 지구 전체로는 개선된 게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폭넓게 환경이나 이제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걸 지키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주님이 만드신 거를 이해하려는 노력. 두 번째. 그것이 물리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천체를 이해하고 천체에 흘러가는 그런 힘, 뭐 중력파, 중력, 뭐 자기장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관심이 가고 재밌으면 이제 물리 쪽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가장 훌륭한 과목이 사실은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되면 창조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관심을 갖는 거에서 학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애들을 전부 신학자로만 키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본인이 그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어머니들한테 제 속마음을 이렇게 욕하셔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뭐 난민은 깨져도 유럽만 잘 살면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뜻을 해야 되는 거.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차곡차곡 자기 길을 한 발 한 발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 그것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뭐 일반 어머니들도 너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질 직업과 유지될 직업 뭐 이거는 해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헬스케어 부분이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이번에 이제 그 지자체 자금을 받아서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다양한 교수님과 직업군에 계시는 분의 인터뷰까지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도 다 논문도 조사해서 지금 한 5강을 준비를 했는데 뭐 이게 만약에 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단톡방이나 제 밴드에다가 이제 이걸 강연을 올릴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심도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만난 모든 아이들은 좋은 학교 가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싫어해.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인성변에서 얘기할 때 사랑, 뭐 관심, 그 다음에 관찰, 그 다음에 배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어머님들이 일단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애한테 진짜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리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부족한 면을 도와주는 거.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되면 아이가 그걸 배워요. 이 교육의 첫 번째는 아이가 무언가를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시간을 배려하고 안배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걸 배우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라질 직업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지금 뭐 좋아질 것 같은데 사라지기도 하죠. 예,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아이가 중학교다, 그 다음 고등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중위권,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 극상위권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 페르마 자체가 특목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막 카이스트 이런 데만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꿈이 있고 직업이 있는 거지 직업으로 꿈을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선택하기엔 이 정도도 괜찮다. 자기 꿈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하고 같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직업으로 괜찮은 것 중에 드론학과, 그 다음에 로봇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마다 많이 만들어졌고 요 앞에 대학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예, 마음에 안 드시겠죠. 또 이제 고3 되시면은 다 마음에 드세요. 예, 지금은 안 드시겠지만. 근데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서울대나 연대나 로봇학과가 생기진 않습니다. 카이스트는 뭐 기계공학과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드론학과가 있지 않아요. 기계공학과 안에서 있거나 미래 운송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뭐 자동화 기계 이렇게 미래 자동차 이런 데서 같이 하죠. 예, 근데 조금 이름이 없는 대학들은 정말 자기네가 앞으로 미래 유망한 걸 한다는 의미로 이런 학과들을 빨리빨리 개설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순간에 대학들이 막 노력할 때 쓰는 이 학과명이 사실은 미래에 유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힌트로 잡으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성적이 조금 학업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저는 될 수 있으면 유망한 학과를 가서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애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냥 그걸 굳이고 좋은 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즐거움과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는 거를 너무 무거운 짐을 지은 크리스찬으로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게 좋은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 사람이 될지 그게 복의 통로가 되게 가리키는 것은 교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죽이고 싶지 않아요. 학생들. 네, 전 그랬습니다. 자, 바이오학과. 의대 말고도 바이오 쪽이,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마이크로 바이오, 그래서 이제 미생물, 우리가 장내 세균이 우리 뇌를 주관한다, 막 이래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무궁무진한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본인이 타겟을 잘 정해서 좋아하는 것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마이크로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고 그거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 나쁘게 생각 안 하니까. 바이오 쪽도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나도 많은 학교에서 바이오 쪽이 이렇게 학과를 많이 깔아놨어요. 그거는 그만큼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취업률이 생명과학은 조금 떨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만 따로 한다면, 제가 이제 학과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꿈을 막 펼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이제 유학 가면 좋은 학과가 바로 바이오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에 돈이 없어요. 네, 유학을 보냈더니. 자, 그 다음에 군사학과. 군사학과는 사실 뭐 군대가 꼭 전쟁을 하기 위해 있지 않죠, 요즘은. 그래서 군대가 그 전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대에서 만드는 군사과학에서 만드는 그런 과학기술 발전이 다른 분야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군사학과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 학교 중에 소프트웨어 중심 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 4차 산업시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 중심 학과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활동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 관심이 많은데 학과 공부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과 공부가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학과 공부가 돼서 수학이 잘 돼 있고 수학을 잘하면서,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가는 것이, 물리학과를 가도 수학과를 가도 화학과를 가도 의대를 가도 소프트웨어 잘하는 애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만약에 본인이 이쪽 분야로 관심이 있다면 저는 학문 중에서 하나 정도는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하면은 그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코딩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어느 한정된 부분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리즘이거든요.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로 해서 애널리스트가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있는데 연봉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어머니들 좋아하는 엄청난 회사에서는 이런 학과를 나온 애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느 회사는 이런 학과를 안 나오면 지원조차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앞으로 유망한데 대부분 경쟁률도 높고, 그러니까 중학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양에는 제가 알지만 지금 대치동까지 진출하신 아주 놀라운 소프트웨어 학원이 있죠. 정보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걸 준비하는 학원인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파이썬이나 C 언어, 뭐 아니면 게임 쪽으로 만드는 C# 이렇게 언어를 조금 배워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 활동을 좀 하시면 얼마든지 뭐 학생부를 관리만 하셔도 잘 이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스크린샷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입시가 쭉 돼 있고 카이스트, 한양대, 충남대 굉장히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학별 이제 프라임 학과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채용 조건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학과죠. 그러면 이 학과를 가면 거의 100% 취직입니다. 대신 1학년, 2학년 때 거의 장학금이 풀로 나오고요. 학점이 유지가 되면 3, 4학년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100% 근로 취직을 해야 돼. 만약 근로 취직을 안 하고 유학을 가거나 이런 우리 애들이 거짓말을 안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장학금을 토해내야 돼요. 뭐 심지어 뭐 한양대 같은 경우 뭐 현대하고 연관된 학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노트북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굉장히 많이 배려해주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집안이 좀 어려워도 사실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여러분 본분에 맞게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건 공부라고 생각해요. 네, 성실은 성경에서도 그냥 성실하라고 돼 있어요. 네, 다 읽어보면 결국은 성실해요. 네. 자, 고대는 반도체공학과가 SK 하이닉스랑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연대 고대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삼성 메모리 분야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비메모리 분야를 키우려고 추가로 인재를 키우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과들. 개별적으로 입시 분석을 하면 조금 세겠지만 그다음에 고대 사이버 국방은 군대를 안 가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군대를 안 갈 수 있어서. 네. 그다음 경북대 모바일공학과도 삼성전자고요. 국방정보과 해군본부에서 계약한 겁니다. 아까 군사학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약학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기술 장교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지. 여기는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꼭 새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좋다. 네, 가면 아이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고 성균관대는 6개 특성화학과가 있고요. 뭐 세상적으로 학교, 대학 서열을 제가 뭐 그래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영고 다음에 서성한이 아니고요. 성한서예요. 이제 성한서. 성균관대가 그만큼 많이 연구활동, 학교 지원도 좋고요. 그리고 취업률도 좋고 아이들 만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요 앞에 글로벌 자 붙은 회사 학교마다 여기 많이 붙어 있는데 글로벌이 붙어 있는 데는 대부분 해외 대학하고 복수학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고 뭐 인디애나 주립대나 이런 데 2년 다니면 복수학위. 중국하고 또 돼 있는 학교도 있어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2개 이제 해외 대학하고 학위를 같이 받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글로벌하게 자기가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들, 그다음 반도체 시스템은 삼성전자랑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렇게 나와도 굉장히 이제 삼성 계열의 입사가 참 잘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학과 이거는 의공학입니다. 그래서 의대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바이오가 좋은데 만약에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면서 의사는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생명과학이나 이런 과보다는 의공학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생명공학, 네. 생화학 이런 쪽이 좋다. 생물이나 화학을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양대 다이아몬드 7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양대는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성한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양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양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캠퍼스가 좋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대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대학은 걸어가지 않아요. 지금 걸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자꾸 라떼 자꾸 드시면 안 돼요. 라떼 하시면 안 되고 정책학과, 그 다음에 행정학과, 파이낸싱 경영학과 요게 문과예요. 그 다음에 융합전자학과, 융합전자가 기계공학하고 이제 전자공학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과, 에너지공학과. 요즘 이제 에너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흉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융합으로 갑니다. 핵융합. 그래서 우리나라는 K스타 해갖고 인공태양으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걸 플라즈마를 안전시켜서 가장 길게 에너지를 뽑아내는 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카이스트가 최고고요. 미래자동차공학과는 현대자동차랑 거의 취직이 잘 되니까 장학금도 막 받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취업 전체 장학생. 현대자동차 거의 될 것 같아요.
중앙대 빅7 학과, 중앙대가 이제 많이 치고 올라죠. 두산에서 이제 인수하면서 문과를 많이 줄이고 이과를 굉장히 확대했어요. 중앙대가 원래 강했던 약대, 그 다음에 심리학과, 중앙대 심리학과가 좀 강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방송 알죠? 방송연예학과. 그런 거 빼고 이과 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학과, 산업보안과,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그래서 융합공학부. 나노자 들어가는 것들은, 나노는 모든 산업에 어떻게 보면 감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노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소재가 나노화되는 거는 의학에도 쓰이고 3D 프린팅,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뭐 우주, 그다음에 우리 건강 뭐 다 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신을 가끔 물어보세요. 저기 가고 싶으면 우리가 내신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학생부 교과가 전교 1등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 그럼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은 한 1등급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 1, 2등급이 최초 합이죠. 당연히. 근데 추합이 40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낮은 추합이 뭘까요? 추가 합격.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격하고 등록을 안 해. 그래갖고 계속 등록을 받아야 돼. 근데 1, 2등급이 다 냈는데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이 뭐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경쟁률은. 그 중에서도 100%, 그러니까 합격한 애가 20명인데 20명이 전부 다 딴 학교를 가요. 그래서 20명을 다 추합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100% 추합이라고 불러요. 추가 합격. 어떤 학과는 400%까지 추가 합격이 갑니다. 중앙대는 그걸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학교, 대학 어디 가라든지 뭐 이런 데 가셔갖고 중앙대 들어가시면 추합 퍼센트가 학과별로 다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은 데가 사회복지학과. 크리스찬 애들이 착해가지고 사회복지학과를 나중에 많이 가고 싶어 하죠. 네. 저는 자기 자신을 한정 짓지 마라. 아까 말했듯이 너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자꾸 용기를 줘야 돼요. 애들이 공부를 겁나서 안 하려고. 네. 겁을 내요. 그리고 좋은 이유를 갖다 대려고. 그래서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막 어디서 막 주워 들은 핑계를 막 댑니다. 응?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마음을 긁어보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국제물리학과, 공공인재학부, 자유전공하고 행정학, 이건 다 행정고시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시 준비해주는 대학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대, 뭐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뭐 건대도 그렇고, 뭐 서강대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 뭐 이런 거는 글로벌 붙어 있고, 공공인재 우리는 전부 행시 보게끔 막 그냥 막 기숙사도 주고 독서실도 막 주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건대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 운행체제공학과,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얘네 특이한 게 화장품 공학과, 저거 화장품 메이크업 배우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뷰티 산업, 우리 화장품, 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바이오 신소재 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해요. 우리나라가 저쪽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할 거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얘네도 이제 줄기세포 재생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는데, 얘네 의대가 있고요, 건대가.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수의대가 있죠. 예. 수의대와 의대를 다 갖고 있는 건 서울대잖아요. 그러니까 수의대는 전국에 10개밖에, 11개인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대는 이쪽에 굉장히 특화된 나라입니다. 아니, 학교다. 축산학과도 따로 있고. 그래서 사실 이쪽 생명의대, 그다음 줄기세포, 의생명공학, 뭐 화장품공학 이쪽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융합생명공학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생명공학, 이게 생명 쪽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가 좋잖아요. 안에 호수도 있고, 그다음 건대역이라서 우리는 어머니들은 거기 앞에 막 이렇게 너무 애들이 열심히 놀 것 같아서 두렵죠, 보내기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셔야죠. 저는 유학도 보냈는데. 네. 자, 여대 중에 제가 숙명여대를 넣은 거는 이화여대는 뭐 어디쯤 갈까 이런 뭐 순위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여대를 잘 안 가요, 애들이. 예, 뭐 애들이 일단 줄었고요. 예. 너 그렇게 공부하면 대학도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정말 씨도 안 맥히는 얘기죠. 왜? 다 가요. 예, 다 가. 안 보내줘서 못 가죠. 예.
근데 뭐 가도 의미가 없는 대학을 자꾸 갈 필요는 없죠. 공부에 뜻이 없다면. 근데 숙대가 이제 공대가 생긴 게 2016년인가? 아니 2016년일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됐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이제 공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취업률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여학생들을 위해서 숙명여대를 한번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프라임 공대 5개를 굉장히 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얘네가 뭐그 아니면 아예 문과를 갈 거면 행정고시를 보던가. 그 호텔 외식 사업 관련한 특별한 학과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머니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뒤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숙대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고에서 여고에서 한 3등급, 4등급 이러면 사실 애들이 막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시고 내가 여고인데 내신이 좀 좋고 그다음에 그러면 한번 지원해 보시고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는 그 학과마다 틀리니까요. 좀 체크하셔서. 제가 늘 아쉬운 거는 수능 공부를 지방에선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 전교 1, 2등이고 1등급인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꼭 수능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공부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그래서 잘 돼 있다. 이대도 1학년 때는 이제 과가 없죠. 그냥 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점수 1학년 동안 들은 교양이나 이런 걸로 점수해서 이제 과를 지원해서 이제 2학년부터 과를 갑니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자유학기가 있어요. 학년이. 요즘은 그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을 이렇게 진로를 학과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대학에 온다는 거를 감안하는 거죠. 한양대 에리카는 안산에 있습니다. 한양대가 에리카는 안산이다 분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에리카는 에리카만의 또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에리카도 소프트웨어, ICT 공학, 나노 광전자학과, 그다음에 화학 분자공학과, 그다음에 해양 융합공학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과학에 대한 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대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데 사실 해양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바다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어쨌든 바다 엄청 좋아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다니까요. 해양환경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식량난, 그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인류,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진 거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닥치면 항상 가장 소외되고 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피해를 보는 나라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번 저는 이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한국 외대가 많이 죽었죠. 중경, 외, 시 이렇게 하셨는데 중경 저는 시외라고 봐요. 그리고 서울시 시민이 아니셔서 그렇지만 장학금도 많이 있는데 서울 애들이 별로 시립대 안 가는데 사실 대기업 입사나 아니면 뭐 기술사 자격증 뭐 이런 거 따는 거 보면 시립대가 한양대만큼 그보단 조금 적지만 계속 인원수를 내고 있거든요. 취업은 한양대 1위입니다. 네. 그걸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외대 LT학부 이 두 학부는 굉장히 좋은 학과다. 이거 대부분 뭐 공사 준비하고 외무고시 준비해주고 뭐 할 거 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인하대가 공대 중에서 취업률에 꼭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제외하고 삼성이나 기타 이런 취업률을 볼 때는 인하대가 꼭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하대를 여러분 수학 굉장히 잘하고 이러면 인하대 논술 전형도 살아있고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신 3, 4등급도 인하대 공대 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준비하는 겁니다. 진로를 일찍 정하시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다음에 단국대는 이제 많이 이제 용인으로 가는 바람에 서울에서 또 여러분 생각할 때 과가 좋으면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얘는 조금 문과 쪽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종대는 아까 얘기했던 국방시스템과 항공시스템공학과가 계약학과다. 그래서 이 두 학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이제 카이스트, 포스텍, 뭐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인데 이 학교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는 심층 면접을 거의 다 봅니다. 근데 난 다른 건 몰라도 수학 진짜 잘해. 나 수학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꼭 과거가 아니어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요 각 학교마다 진행하는 그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체크했다가 고등학교 때 1번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지원해서 가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내신은 이렇게 상향 곡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미국식으로 많이 뽑고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수학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 아이들만 모아놓고 제가 가끔 막 잔소리하는 강연을 하는데 공부를 즐길 줄 아는 아이. 내가 뭔가는 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해. 그걸 불성실이고 게으름이 정말 게으름. 그거에서 이겨내는 법. 그런 걸 이제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잘 찾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내가 뭘 해야겠다. 근데 아이들마다 성향마다 그 동기부여가 다 틀려요. 이렇게 보면 건드려 줘야죠. 네. 갖고 태어난 자기 달란트를 어떻게 써먹을지 막 해주면 막 신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해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성향이 틀리고 아이 성향이 이제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을 좀 닮죠. 그런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이 성향하고 부모 중에 한 분이 비슷한데 그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하고 계속 그 대화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뭔가 힐링이 돼야 돼요.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향이 틀린 엄마는 나랑 얘가 뭐가 틀리고 왜 틀린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은 것은 걔한테 주고 나에게 나쁜 것은 내 안에서 끝내야 돼. 내 안에서 끝낸다는 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으라 그래. 내가 엄마들한테 그냥 아이를 위해서 그냥 본인을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수하실 때 많잖아요. 아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모임이나 이제 그 모이면 여기는 순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모르겠어요. 순모임을 가면 이제 솔직하게 나누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너 솔직하게 나누는 걸 아이들하고 하실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아, 이거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너무 권위적이라는. 그래서 꼰대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솔직하게 나누시면 훨씬 대화 공부법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를 막 엄청나게 막 위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 중에. 근데 우리가 항상 위인이었냐는 거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오늘 출근하다가 버스기사하고 막 싸우는 사람을 봤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쓰레기냐. 그래서 막 사진 찍어서 그 사람이 그 순간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잘못을 했다고 그 사람 전체 인생을 쓰레기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포용하고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이래가지고 이랬어. 내가 이래서 이랬네. 라고 솔직히 나누고 서로 그것을 용납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 이제 주님 앞으로 가서 깨끗이 씻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판단해요. 그리고 나를 판단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배웁니다. 제가 이제 가식적인 크리스찬을 굉장히 너무 많이 막 겪으면서 아파요.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네.
그냥 애들한테 제가 그냥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랬는데 이건 좀 미안해. 내가 이건 너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이해하고 얘기한 것 같아. 수업 가르칠 때도 그랬고 우리 아들한테도 저는 수없이 카톡으로 생각나면 사과 문자를 보냅니다. 뭐 그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그때 엄마가 이랬어. 아, 나 기분이 엄마 갑자기 마음속에서 훅 하면서 엄마 자존심이 확 상하는 느낌이야. 근데 그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표현할 일은 아니었는데 너무 미안해.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모르겠어. 그냥 주절. 자, 그래서 성향을 파악하면 학업 역량을 점검하고 그다음 성향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향별 이것만 하면 1시간 반이 넘어갑니다. 이게 성향이 1부, 2부, 막 3부 해갖고 거의 4시간 반.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제 단톡방하고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해마다 이제 해드렸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못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중고등학생 어머니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 학업 역량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잠깐만요. 비교과 역량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을 점검하고 비교과 역량을 점검해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갔다면 어떤 입시 유형을 선택해야 되고 만약에 안 갔다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럼 우리 아이 성향을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한번 봐야 될까? 저는 부여받은 역량이 우리에게 적성이고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여받은 역량, 그게 은혜고 은사입니다. 그냥 거저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키우고 다듬고 뭐 너무나도 많은 좋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라고 내 거 아니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그 아이가 나한테 올 때 하나님한테 받은 DNA가 있어요. 걔가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그 DNA를 끌어내주는 거죠. 그럼 어떤 애는 창조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예. 뭐든지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말도 재밌게 잘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뭔가 남들하고 똑같이 안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고 무슨 과제 이런 거 뭐 팀으로 뭘 만들면 너무 좋아. 그다음 뭐 축제다 그러면은 뭐 기획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 뭐 작곡하는 것도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발명 같은 거 아이디어 이런 거 좋은 애가 있어요. 그리고 창조의 DNA 갖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애들이 창조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잘해요. 원래 궁금하니까. 왜냐면 나도 똑같이 비슷해. 처음에는 모방을 하거든요.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랑의 DNA. 이거를 더 많이 갖고 태어난 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일반 엄마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D타입, 그러니까 B타입하고 C타입인데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창조의 DNA, 사랑의 DNA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관심도 많고 친구가 많아. 이런 애들은 학부 선생님하고도 잘 지내고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뭐 누구 안 됐다 그러면 좀 도와주고 네. 그런 애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죠. 이런 애를 리더십 있게 키우셔야 돼요. 그 아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우리 그냥 너 너무 네 거는 안 챙기고 너무 주변에 관심이 많다. 세상 엄마들은 또 너무 우리랑 넓게 너 실속 없다 이렇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 중에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아이들 만나보면 이미 있거든요. 그걸 칭찬해주고 그걸로 번져나가서 지가 그것이 갖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본인이 직업을 삼는다면 그 직업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자동차, 미래자동차 막 이런 거 다 창조의 DNA가 맞습니다. 사랑의 DNA, 내가 창조의 DNA도 있는데 사랑의 DNA도 있어.
너무 좋죠. 이거 다 갖고 있는 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이 협력하고 주변의 아이들하고 뭐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의사가 돼도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사랑이 넘치는 의사. 그다음 공동체 DNA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하고 협동하는 거 잘하고. 예, 어떤 팀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뭐 문제 없이 이렇게 끌고 가는 애들도 있고, 뭐 광 목사님 워낙 학교 선생님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뭐 애들 수학여행 가거나 뭘 하거나 뭐 그런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DNA 갖고 있죠. 교회에도 분명히 계실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많다. 이런 것들 따지는 거죠.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창조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그게 학업 능력. 우리가 뭘 창조하지 않아요. 수학, 물리, 뭐 화학 이런 거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없는 막 그거는 나중에 가서 더 많이 그 지식이 쌓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지금 있는 지식을 다 이미 있는 걸로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 발견한 거를 공부하는 건데 그걸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만 없지.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즐거운 걸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게 즐거운 거는 부모가 공부가 즐거웠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걔한테 막 억압해서 공부를 시킬 수 없어요. 그게 즐거운지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잔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뭐가 되긴 엄마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라며. 뭐가 되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야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들을 계속 하시면서. 근데 내 마음속엔 엄마 마음속엔 얘가 좀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또 교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이루실 걸 다 이루실 분이라며 또.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혼란스럽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저는 사실 그래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줘야 돼.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공간을. 근데 교회가 애들의 공간이 아니라니까. 애들이 거기 모여서 독서도 하고 애들이 거기서 모여서 안 믿는 친구도 데리고 와서 동아리 활동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줘. 나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시겠죠. 아이가 교회를 와야지 뭘 하지 않을까요? 그게 원래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이룰 거는 저는 정말 주님이 낮은 자를 높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그게 접니다. 정말 너무 가난한 집에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산동네, 상도동, 산 65분. 뭐 같지? 진짜 우리 어머니 그냥 우리를 기도로 키우신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성미를 우리는 받아다 먹는 집이었어요. 어쨌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뭔가 이게 지금 신앙으로 뭘 해결할 자신이 없으시면 저희 어머니처럼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공부하는 그거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정말 정직하셨고 정말 가난해서 청빈하셨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먹는 것까지. 본인은 굶어도.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제가 본 거는 우리 엄마가 언행일치가 안 되고 만약에 동네 아줌마들처럼 모여서 막걸리 먹고 이랬으면 우리 엄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앞뒤가 맞는 거.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부모를 보는 게 아이들은 제일 힘들어요. 아세요 그거?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가장 아이들이 마음을 열면 한 얘기가 이제 부모 얘기였습니다. 그 내가 부모한테 전화를 하면 여러분 왜 중고등학교 교사님이 학교 그 교회 선생님이 전화하면 굉장히 감사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무 돈도 안 받고 진짜 애들을 잘 키우려고 가는데 전화 드려서 얘는 학원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애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학원을. 제가 공부 잘하고 싶은데. 엄마가 인간 끊어주고 기도하고 공부하라 그러는 거야. 어머니 그거 안 됩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큰애 대안학교 보내 검정고시. 여러분 검정고시도 갈 수 있는 대안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죽으려고 그래요. 저한테. 저는 왜 제 반에 10명 중에 5명이 그런 애들이었어요. 엄마가 믿음으로 아이를 학교를 그만두게 한 거예요. 애한테 물어봤어요? 미성년자인데. 세상하고 구별되게 키운다고 학교를 안 보내. 저는 정말 반대예요. 걔네들 검정고시 볼 때 너무 힘들어하고요. 검정고시를 봐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없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다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그 애가 지금 가야 되는 학교가 걔가 거기가 선교지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든 꼴찌하다가도 2등하고 뭐 올라가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서 활동호 수영으로 가고 뭐 뭔가 길이 이제 하나님 주시겠죠. 왜 자꾸 흔드냐고요. 주위 흔들어요. 창조과학인데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설명하시면 돼요. 과학은 절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감히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맨날 발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화성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리고 내가 논은 논이라니, 띠어리다, 이론이다. 그냥 이론을 배웠고 그 이론이 틀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그건 이론인 거예요. 그걸 근거로 과학을 그냥 발전시킨 것 뿐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머니들은 인터넷 뱅킹도 하면 안 돼. 은행이 발전해서 이게 인터넷이 발전해서 간 거잖아요. 그 말이 돼? 통장 들고 가서 도장 찍어야지. 자, 교과 우수형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를 조금 잘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맞아. 얘는 이상하게 공부하는 게 맞아. 근데 막 이렇게 막 창조적이거나 이런 DNA가 좀 없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막 공동체 DNA.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수행평가 뭐 한다 그러면 막 신나갖고 자기가 막 애들 막 해갖고 막 그리고 막 없는 것도 잘라서 막 나무도 잘라서 붙이고 막 너무 신나서 밤을 새고 이러지 않아. 친구들하고 뭐 같이 할 때 친구들이 막 안 도와주면 스트레스 받고. 근데 본인이 혼자 조용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런 애가 교과 우수형이라니까요. 이런 애가 있어요. 잘 관찰하세요. 얘는 자기 주도 자기 관리가 되고 이제 우수한 애들 얘기죠. 책임감이 있어. 잘 숙제 안 하면 학원 안 가. 시험 공부 다 안 했는데 시험 보려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런 학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라면 했으면 좋겠고 제발 막 이렇게 막 불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원래 타고난 애가 그런 애가 있어. 엄마 아빠 중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 꼭 30분 전에 가서 기도 준비하고 막 이래야지 늦게 오고 그러면 막 혼내고 본인은 교과 우수형인 거예요. 범생이. 그다음에 책임감. 자존감.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존감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존감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부여받는 방법은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누군가 선배한테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 그게 누굴까요? 아이들의 믿음의 선배는 부모. 부모가 얼마나 자존감 있게 사시는 걸 보면서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그죠?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생겨요. 내가 죽고 온전히 주님으로 살면 그게 자존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여줘요? 부모가 보여줘야죠. 부모가 막 김지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 주는 안 가고 싶어. 막 나 이제 그 봉사는 빠질래.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애들 자존감 없어요. 성실해야 돼. 이런 아이의 특징이 성실해요. 약속 시간 정확히 지키고 약속 지키고. 아시죠? 숙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잘하지 못해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요. 공부법을 가르치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이런데 공부를 못해. 머리가 나쁜가 봐. 아니고요.
공부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수학은 뭐부터 풀고. 그럼 설명을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얘는 이해가 안 되면 뒤로 안 넘어가요. 아세요? 얘 수학. 네. 이해를 정확히 시켜요. 이해를 정확히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잘하고 꼼꼼히 얘가 이해될 때까지 얘기해 줘야 되니까 얘는 그런 선생이 필요해요. 국어, 영어, 수학, 공부법을 점검해 보세요. 그냥 아이한테 마음가짐으로 축구예요. 축구가 아니에요. 그라운드에서 써서 죽을 각오로 뛰는 그 축구가 아니라니까 수학 공부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과목별로. 그리고 그런데 수학도 방정식 잘하다가 도형 나오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도형은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얘한테 맞을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하면서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하죠. 제가 본 성실한 애들은요. 중간은 가요. 어떻게든 중간. 성실하지 않은 게 문제지. 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 전국의 대학의 전형의 60%. 그 얘가 열려있는 전형이 엄청 많다. 저는 심지어 3등급도 학생부 교과도 넣으라 그래요. 학교만 잘 선택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합으로 붙어요. 뭘 해야 돼 근데? 학교가 좋아서 3등급이야. 나는 수능 최저는 맞춰. 그 수능 공부를 같이 해야 돼. 얘는 수능이 맞거든요. 네. 논술이 없었으니까 정시가 맞는 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부 종합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활동이나 이런 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얘한테 요구하면 성격도 서글서글하지 못하고 더분더분하지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말 들으면 아, 저 얘기를 왜 하셨을까 하고 막 3박 4일 고민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더분더분 막 넣으려서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못해. 얘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정직한 애. 훌륭한 애. 잘 키우셔서 세상이 정말 맑아지게 하는 아이를 키우시면 됩니다. 자, 활동호 수영. 자, 두 가지로만 나눠주는 거예요. 짧게. 활동호 수영은 얘도 자기 관리는 돼야 돼. 근데 자기 관리는 어떻게 시키냐. 엄마가 성실하게 어려서부터 관리하면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침 먹는 시간,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뭐 일정한 패턴이 있으셔야 되는데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내가 숙제 안 했어도 오늘은 그냥 오케이 오늘은 뭐 야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이니까 오늘은 뭐 즉흥적인 엄마 밑에서 절대로 성실한 애 나오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냥 기도도 막 몰아서 막 거의 막 쓰러질 정도로 막 울부짖고 기도하시다가 또 기도 하나도 안 하시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애들이 성실을 배울 수는 없다. 그냥 차라리 꾸준한 게 나아요. 그냥 꾸준하게. 자기주도 관리는 정말 어렸을 때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타고난 아까 창조의 DNA가 있어요. 창의력이 있다. 이제 창의력.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는데 기발하게 생각할 줄 알고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을 갖고 태어났어. 네. 그래서 애들이 재밌어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네.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자존감은 다 얘기했고요. 대인관계가 유난히 좋습니다. 유난히 좋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대인관계가. 모두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요. 좋은 사람하고 좋고 싫은 애하고는 확실히 싫은 호불호가 갈리는 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활동 우수형 중에서.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은 애들은 남을 이해하는 아까 호불호가 갈리는 애는요. 욱하는 성질도 있고 약간 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성질이 약간 급해 보일 수도. 근데 그걸 막 혼내시면 더 심해져요. 절대 혼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성향별 학습은 정말 따로 시간을 내서 정말 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혼나면 혼날수록 나빠져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요. 그냥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약간 이기적이죠. 근데 어떨 땐 굉장히 이타적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가 헷갈리죠. 근데 이 아이는 엄마밖에 못 고쳐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엄마를 너무 살아.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유난히 강해서 그래요.
근데 그 욕구가 차지 않으면 무지하게 속 썩는 아이로 큽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냐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걔한테 특효약은 엄마의 진정한 사랑. 사랑하는 척 아니고 진짜 사랑. 그리고 걔는 계속 사랑을 확인할 겁니다. 스킨십도 좋아. 안아줘야 돼. 말 같지 않은 얘기 자꾸 해도 들어줘야 돼. 힘드시죠? 네, 압니다. 제가 그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에게 특별하게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주는데 그 아이가 잘 크면요. 이 창의력으로 대단한 아이가 됩니다. 제가 정말 그 수학경시, K모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봐요. 머리가 좋거든요, 걔네가. 순간 집중력도 엄청 좋고 머리가 좋습니다. 창의적이고. 근데 꾸준하지가 않아요. 그걸 꾸준하게 만드는 거는 걔 유일한 목표. 엄마에게 인정받기. 그거 부모가 안 줘서 걔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집에 줬을 때 분명히 걔를 품어줄 사람이 있어서 주셨을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합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많이 이뻐하는 애들입니다. 의리가 있고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달란트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리더십도 있고 창의력 있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잘 지내도 있고 뭐 잘 지내는 선생도 있고 이렇지만 걔가 어떤 스피치 능력도 있고 임기응변 능력도 있어요. 걔는 분명히 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여기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면 학생부 종합을 할 수 있게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키워가시면서 공부를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특기를 키워주면 더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엄마한테 정말 엄마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아지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걸 하나 해주면 그게 그 아이한테는 살아가면서 큰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특기잖아. 그 다음에 정시로 가는 게 뭐 정시는 누구나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은요. 자존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생겨요. 근데 애들이 교회 갈 때도 잘 안 됩니다. 엄마 보고 가고 아빠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 보고 가고 친구 보고 가고 근데 저는 그냥 그 안에서 자꾸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구나. 이게 없잖아요. 없어요. 아이를 위해 뭘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하면 자존감은 생깁니다. 그리고 자존감 있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크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답니다. 자기 효능감.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기 효능감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우리는 절대 가리키면 안 되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 욕구를 엄마가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걸 알게 하죠. 우리는 두 단계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나는 우리 아들 똑같이 얘기해. 엄마가 너 사랑해 봤자 내 엄마의 사랑은 어느 한계가 있더라. 우리가 그 에로스하고 아가페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 너가 이러이러해서 사랑하는 게 에로스예요. 근데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랑은 못해요. 우리 자식들을. 나도 엄마여서 그래요.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애가 이래서 사랑하죠. 이러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은 하지만 덜 사랑하잖아요. 근데 애가 그거 못 느낄까요? 그 애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엄마는 조금 사랑이 준 건데 애는 이래서 나를 안 좋아하겠구나. 안 좋아하네? 라고 느끼는 거죠.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만약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툭 쳤는데
내가 아팠어. 그럼 아프니까 사과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나를 칠 생각이 없이 그냥 부딪힌 거라고 빡빡 우기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걔가 원하는 사랑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소명이야. 그게. 이 아이가 주님의 자녀로 잘 크는 거. 그게 우리 소명 아닌가요? 그래서 소명을 다 하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이에게 애가 인정받고 싶어 하면 인정해 주세요. 제발. 인정해 주시고 중요한 건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얘를 더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같이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든 표현을 자꾸 해주세요. 거부감 안 나게 조심스럽게 막 들이대지 않고. 뭐 성경에서 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저는 그게 막 뭐 화내서 뭐 애를 뭐 화나게 하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이 우리한테 막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때려서가 아니에요. 인정할 거 인정 안 하고 우기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본인이 행동하는 거랑 틀리고. 교회 분들 왔을 때 전화 목소리하고 또 동네에서 다른 경비 아저씨하고 싸울 때 목소리하고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우리 정말 살기 힘들어. 너무 애들이 높은 잣대로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시한다고. 엄마는 잘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한때예요. 그걸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리시면 그냥 사과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용서의 DNA라고 써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자, 인정받고 싶은 애도 인정하시고요. 내가 쓸모 있는 아이라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내가 쓸모 있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도 사랑하는 걸 가르치셔야 되고 나이 드시면 노인이 되면은 더 막 힘도 없는데 뭔가 김장할 때나 뭐 아니면 아유 고사리는 내가 묻혀야지 막 뭔가 집에서 내가 나이 들었지만 아직은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과연 크리스찬적인 마음일까요? 스스로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가 짊어지는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저 왔고 거저 살아요. 은혜로 살 겁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요. 저도. 가끔 까먹죠. 저도. 그리고 내가 다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선생님도 수없이 회개해. 난 어떨 땐 너무 회개할 게 많을, 죄를 짓다가 멈춰. 왜? 회개할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애들한테 마음을 돌보라.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출입을 지켜주신다가 내 마음의 출입이라고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와. 그럼 나 가끔 그게 너무 달콤해서 가만 내비둔다. 근데 그때 주님이 같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게 나갈 때, 내 입에서 뭔가 말이 나갈 때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마음을 한 번 더 주님한테 잠깐만 쳐다봐도 된다. 1초, 2초만 쳐다봐도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주님에 의해서 내 마음의 출입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라. 그 자잘한 순간순간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교육인 것 같아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 말은 하시면 자기 효능감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는 나하고 하나님, 부모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걸로 충분해서 넘치는 아이가 돼야 돼요. 복의 겨울. 그러면 뭘 칭찬할 게 없어. 우리 애는 뒤져봐도. 안 뒤져보셔서. 아까 다시 얘기했죠? 관찰해보세요. 칭찬할 거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엄마의 병이죠. 내가 엄마들 세상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교인들 아닌데도. 많이 자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애착이 강하시면 하다못해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울고불고 몇 번 하면 없어진다. 우린 정말 마음 가볍다. 자랑해요. 애들 관찰하셔야 돼요. 본인의 상처도 아이한테
상처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행일치 꼭 하시고요. 안 됐을 땐 사과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순간 아, 이랬네. 아들, 엄마 이렇게 못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아니야 엄마, 나도 그럴 때 있어. 엄마를 용서하는. 우리는 용서의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용서하는 DNA를 살려주셔야 나중에 세상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김집사, 이집사 안 싸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용서의 DNA를 많이 활용하지 못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분열. 성공이란 우리가 주 안에서 거했던 모든 것이 주 안에서만 있었으면 성공이라고 전 애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꼭 고3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대학 떨어져도 그게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라는 걸 믿어라.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 안 가는 게 너한테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만 믿어라. 그게 제 컨설팅. 입시 지도는 아이들이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할까? 지금 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기록을 잘 하셔서 학생부 종합도 준비하시고 학생부 교과로 가더라도 이런 기록들은 반영이 되니까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거는 또 이것만 얼마 전에 제가 이거 갖고 1시간 강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아니면 뭐 교과 공부를 어떻게 해서 이겨냈든 학교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받든 동아리 활동은 뭘 했는지 그리고 얘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뭘 좋아했는지를 어머니 이렇게 인력 있죠? 인력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셔요. 메모하는 엄마가 성공합니다. 고1 때 했던 거 고3 때 기억 하나도 안 해요. 한 학기마다 학생부에 쓰는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소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하고 부딪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직.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어머니한테. 진정성의 전형이에요. 진짜 했고 진짜 그걸 고민해 봤으면 면접 때 승리한다. 진짜 했고 진짜 고민해 본 거를 기록했다면 자소서가 거저 나온다. 가짜로 하거나 안 했거나 기록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면접도 못하고 막판에 가서 돈 무지하게 듭니다. 간단합니다. 뭘 했든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몫이에요. 아, 내 인생은 어디 있나 애한테만 외워서. 그게 여러분 소명이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이를. 기록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충분하게 대화하셔서 뭐라도 써놓으시고. 그래서 너네 수행평가 뭐 준비하는데?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어? 책은 뭐 읽는데? 아, 그거 엄마도 읽어보고 싶다. 같이 읽을까? 뭐 이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애들 같이 모아놓고 책이라도 읽히고 싶었고 지들끼리 봉사라도 좀 의미 있게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학생부엔 또 어떻게 쓸까 막 내 진로하고 뭐가 맞을까 어떤 봉사가 나한테 맞을까 어떤 활동하는 게 좋을까 지들끼리 디스커션이라도 하는 시간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는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한정 지으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이상한 데 가면은 또 아시잖아요. 안 좋은 애들도 끼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는 애들은 진짜 그 정도면 진짜 저는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걔네들 잘 키워서 걔네들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하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제 욕심. 네. 너무 괜찮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그냥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냅두니까. 그러면 정말 나쁜 애들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잖아요. 왜 착한 애들이 공부하면 안 되나요?
요건 아까 그 역량을 성향별로 좀 다 쪼개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가 이거 사진 찍으세요. 이거 우리 아이가 요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 없는 거 있으면 좀 넣어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밴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거기 강연이 뜨면 좀 이렇게 하시고, 제가 제 연락처는 광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대치동 찾아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됩니다. 자, 제 밴드는 그냥 신혜인과 함께하는 교육, 이렇게 밴드를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수락을 다 해드리고 아무도 상업적 글을 못 씁니다. 오로지 제가 강연 내용만 올리고 여러분 댓글밖에 못 다는데 지금 한 3,000명 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육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입학만 조금 도움 받고 싶다 그러면 밴드에서 무료로 강연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이거는 절대 지금부터 대학 갈 때까지 이 4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은 뭘까? 이것도 사진 찍어 놓으시고, 발전 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전공 적합성은 무엇일까? 인성은 무엇일까? 크리스찬의 인성은 저는 적어도 교회 내에서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양하는 많은 사역을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될 수 있게 도와줘요. 전공 적합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꿈을 찾아가는 거죠. 꿈을 찾아가는데 본인이 전공의 흥미와 관련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책을 읽든 탐구 활동을 하든 수행평가를 하든. 근데 그게 진로가 없는 애들이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진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족회의를 통해서 정하셔야 돼요. 발전 가능성, 어떤 집단에 있을 때 얘가 자기가 아는 것과 또 자기가 얻은 것과 주변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한 발 더 나아가냐, 이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문제를 보는 눈, 문제 해결력 자꾸 그러는데 제가 다시 얘기할까요? 문제를 보는 눈이 없어요. 크리스찬의 장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반드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보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는데 건널목 건너거나 보도블록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걸 조사한 애들이 있어요. 강남에서.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서 몇 군데가 있고 휠체어가 넘어가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 다 조사한 애. 그걸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눈,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수학 문제 잘 푸는 게 문제 해결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사랑과 관심으로 볼 수 있는 아이를 키우려면 내가 지극히 관심과 사랑을 받고 커야 돼요. 걔네들은 받아야 될 나이지 줄 나이가 아닙니다. 걔네한테 뭐 요구하시면 안 돼요. 걔가 지금 잘못돼 있거나 아이가 게임만 하거나 아이가 너무 말을 막 하거나 뭔가 문제 있죠. 주님 앞에 엄마가 회개해요. 아빠가 회개해요. 그 죄를 모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걔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무엇 때문에 네가 이런 게 생겼는지 걔가 한테 알려주셔요. 반드시 용서를 비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자녀하고 부모 관계, 이게 제 설명의 제목이 하나님 시선으로 찾아가는 소명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부모 아이 관계 개선 프로젝트예요. 애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큰다는 거는 어떤 교육도 성공할 수 없다. 그건 성공이라고 이미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를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네이버 밴드 이름하고 제 전화번호 써놨네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제자들이 해놓은 거니까. 오늘 도움이 됐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들어주신 그 부모님들, 선생님들,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강의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더 좀 자세히 듣고 싶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포문을 여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대입 전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부 네. 종합 전형, 네. 그리고 뭐 교과 전형, 또 음. 이제 성실하게 수능을 준비하는 뭐 정시라든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교회에서 네. 아이들의 입시를 도와줄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들, 지금 이른바 학교 스쿨처치를 지금 청소년 부수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안양 따뜻한 만들기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교육자와 교사들이 먼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섬기면서 적게 하고 또 그것들을 좀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거리들을 지금 제공할까 하는데요.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스팟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동아리로 묶어서 독서 활동을 한다거나 또 네. 네. 진로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고 혹시 이렇게 하는 교회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제가 모 교회 이제 교사로 있을 때 이제 많이 제안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생각은 다 머릿속에 해놨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광 목사님도 아시지만 아이들 그 수행평가 3특밖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세특, 행특, 그다음에 자율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봉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지금 고3, 고2까지는 뭐 모든 게 남아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그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과목별 1,500자를 쓸 수 있는데 교과 연계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거기다 다 녹였어요, 요즘은. 근데 이제 책을 뭐 다 빼고 읽으면 그냥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다 빼고 읽으면 바이오 쪽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은 이제 대학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말에 뭐 한두 시간만 책 한 권을 한 4주에 걸쳐서 같이 읽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디나돈도 다 읽거든요. 같이 읽고 그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심 잡힌 시선으로 누군가 같이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저는 좀 추진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교회 사역 중에 사실 아이들이 함께하면 좋을 사역이 되게 많은데 아이들은 다 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이러는 거 도시락 나눠주기 이런 거 하실 때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만들고 그걸 나눠주고 그다음 기획하고 이러는 건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같이 도와주시면 그다음에 그 봉사가 그 교회에서 하면은 그게 인가가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육적으로 올릴 수 있게 그 시나 시청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 학생부에 올릴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정말 안양제일교회는 대박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 이제 그 당시는 사실 R&E 탐구 보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탐구 활동, 주제 탐구 이런 것도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주제로 뭔가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부하고 청년부에 다 있습니다. 발렌티어를 받아서 조금 도네이션 재능 기부를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제가 좀 이렇게 그걸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지금 뭐 강원도나 이제 강릉 사대보고 뭐 이런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동아리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막 신나서 짜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 동아리 안에서 자기 진로에 맞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걸 기획을 해주고 막 이런 걸 제가 이제 과학기술부 자금 받아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되지만 너무 좋은 건 아이들이 진짜 슬픈 아이를 하나라도 줄이는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회에서 조금만 이렇게 지도해주고 조금 집이 어려운 애들도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진짜 뭐 학원 갈 돈이 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좀 붙여줘야 돼요. 그 공부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붙여줘. 지가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아이들 좀 상담을 해서 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기억하는 것처럼 난 교회에서 정말 많이 도움받고 내가 어려운 시기를 잘 지냈다. 그러면 조금 세상 나가 방황하다가도 돌아가거든요. 저는 돌아온 탕자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아이들 반지 때가 되면 돌아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채팅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반성까지 하게 하신 분도 계시고 고3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좀 몇 명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들으면서 나의 진로가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진정한 크리스찬 교육자십니다. 교회 안에서 공부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 세미나가 올 들어서 오늘 처음 시작을 했고 4월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또 한 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진로 입시 전문가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서 진로가 입시나 성경으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시작하고 또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귀한 소명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또 다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또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서 결국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음성으로 혹시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속어 푸시고요.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요. 학원 선생님을 좀 약간 강압적이고 좀 이렇게 열정적 선생님을 만나면 학원 가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학원을 바꿔서 또 바꿔봤는데 그런 성향 선생님을 만나면 학원 가는 걸 싫어해서 그래도 그걸 좀 이겨나가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이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예. 내 돈을 내면서 애를 구박받게 하는 게 학원이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 저는 예. 이렇게 강압적이고 아이의 인성을 말살하면서 지식만 주는 사람한테는 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못 보내게 하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성향이 이제 A타입인지 B타입인지 C타입인지 봐야겠는데, 네. 자기가 조금 잔잔히 설명해주면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애면 절대, 특히나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가면 걔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네, 왜냐면 맞아요. 네, 절대 네. 친절하고 교회 누나나 언니 중에 네, 집에 와서 내가 모르는 거 해주는 사람으로 과외로 바꾸셔서 네. 공부 양을 살짝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양이 됐고 혼자 이 정도면은 예습이 된 상태. 이런 아이들은 얘 중2인데 네. 중3 거까지 끝낸 상태에서 중3을 시작하는 학원을 가면 네. 자기가 자신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수준을 높여서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려운 학원 가서 막 다급하게 막 이거 아니면 줄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도 못 살거든요. 근데 얘는 성향상 절대 안 되는 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외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최성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동부에 와서 귀하게 잘 적응하면서 또 다시 안양으로 돌아온 아이인데요. 중동부에서 잘 적응하길 바라겠고 어머니 이 말씀이 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학원이니까
또 과외일까, 사교육에서도 벌써 이렇게 갈리고, 또 공립학교일까, 또 대안학교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혜도 필요한 이 시점인데 무엇보다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감사의 방편으로 세워주신 여러 가지 또 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아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육의 혜택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또 이런 상황들, 또 각자 갖고 있는 상태들, 이것들을 아우르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깊이 하나님과 생각을 한다면 그 띵크가 땡큐로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양한 또 좋은 멘토나 멘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모색이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또 좋은 강의로 함께 해주신 우리 신혜인 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알려주신 그 네이버 밴드 3,000명 가까이 되는 그 이른바 우리 신혜인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 함께 얻고 또 좋은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혜인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함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네, 오늘 90분 넘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주님께 주시는 평안 밤 잘 보내시고, 또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성령 집회에서도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주일 잘 준비하셔서 또 2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